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려운 책은 좀 쉬면서 그래도 사회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리사 랜들 시리즈는 모르겠네. 어쨌든 이것이 힉스다라는 책을 이제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 책이라서 또 짤막한 책이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다가 내가 예전에 이런 느낌을 받았었나? 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것이 힉스다. 책 그때 뭐 한 6년 전 보면은 상황이 진짜 힉스에 대한 어떤 힉스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딱 발견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단순히 이제 힉스 메커니즘에 이제 부합하는 어떤 이제 힉스 입자와 비슷한 어떤 물질을 찾았는지 아니면 진짜로 힉스 입자를 찾았는지는 아직도 물음표라고 해요. 아직도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책이더라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났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질량을 어떻게 매개하는가, 왜 질량이 부여하게 되는가 물질에. 그래서 힉스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파고 들면서 이제 힉스 입자라는 게 나오는 건데, 정작 중요한 그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에 부합하는 어떤 힉스 입자 또는 힉스 입자로 생각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소리지.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겠어요. 뭐 아니겠지만 어쨌든 발견을 했다고 이제 딱 터트려야 어떤 연구비도 지원받고 또 본인들의 어떤, 그쵸? 위상도 드높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상징적인 면에서 이제 이게 단순히 새로운 입자를 발견한 것 같기도 한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신의 입자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매스컴에서 떠들었으니까 이거를 발견하면 뭐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아직까지도 밝혀진 건 아니었다. 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책을. 그래서 이제 힉스 입자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해서 이제 보시면 제가 요약을 좀 했어요. 책이 얇은 책인데도 내용이 알차더라고. 지금 보니까 왜 예전에는 진짜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게 힉스 입자라는 거를 발견했다, 이게 진짜로 그렇다고 해도 그냥 단순 입자를 발견한 거지 힉스 메커니즘을 발견한 건 아니다. 예, 이거를 이 리사 랜들은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힉스 입자와 힉스 장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힉스 장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입자가 힉스 입자라는 거지, 힉스 입자와 힉스 장은 다르다. 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자도 아닌 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힉스 입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수식이 있어요. 수학적 모델로 예측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건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진짜 입자 물리학을 전공하고 깊게 파고들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저같이 일반인들이 진짜 단순하게 교양
과학서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론 물리자들이 예측을 한 바로는 이 히그스 입자라는 게 탑쿼크라고 해서 어떤 질량이 171.2 뭐 기가볼트 그 아래여야 되고, 뭐 아니면은 W 보손이라고 해서 이제 양력이죠. 양력 보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60 기가볼트이기 때문에 질량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도 붕괴가 안 된대요. 히그스 보존이라는 거는 탑 쿼크와 W 보손으로는 붕괴가 안 된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 물리가들이 이제 실험가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적당한 질량을 가진 탑 쿼크 말고 바텀 쿼크를 가지고 이제 바텀 쿼크가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히그스 입자를 간접적으로 이제 검출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히그스 전하라는 게 이제 0이기 때문에 바텀 쿼크가 나오면은 반 바텀 쿼크, 그러니까 반입자도 같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알자 전하가 0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게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바텀 쿼크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입자로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실험에서 진짜 이 하나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건들에서 바텀 쿼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히그스 입자에서 바텀 쿼크로 붕괴되는 거 말고도 그냥 단순하게 양성자 충돌에 의해서 바텀 쿼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잡음이 많다. 이거 잡음이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 바텀 쿼크의 어떤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매우 어렵다.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놀란 사실이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그스 입자가 생각보다 가볍기 때문에 탑 쿼크나 어떤 W 보손으로 붕괴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양자 역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히그스 입자가 두 개의 광자로도 붕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가상 입자로서 약간 질량은 다른데 어쨌든 이게 탑 쿼크로도 붕괴가 되고 W 보존으로도 붕괴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양자 역학적으로 보면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몰라요. 그런 식은 전문가들이 알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요. 수학적 모델로서. 그래서 결론은 이게 히그스 입자를 발견하는 그 어떤 신호를 포착하는 어떤 신호로서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히그스 보존에 의해서 광자 두 개가 나오는 어떤 그런 걸 포착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알 수가 있대요. 한 가지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제 히그스 입자라는 게 Z 보손으로도 붕괴가 된대요. 그래서 그게 결론은 렙톤으로 붕괴가 돼서 결국은 4개의 렙톤의 어떤 신호를 포착할 수 있으면은 그게 히그스 입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제 하나는 두 개의 광자를 포착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4개의 렙톤을 이제 신호를 포착을 한다. 포착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딱 나와, 제가 올려드릴 건데, 히그스 보존은 어쨌든 2개의 광자와 4개의 렙톤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좀, 그래서 이렇게 찾아냈대요. 야, 진짜 대단해.
이에 관련된 식은 더 복잡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전 몰라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모르고 그렇더라. 네, 그래서 이게 결론은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지금까지 물리학자들이 생각해온 그게 힉스 입자가 맞느냐 아니면은 힉스 입자와 성질이 비슷한 어떤 힉스 메커니즘에 어떤 속해 있는 어떤 한 입자에 불과하느냐 그런 거는 이제 아직도 데이터가 더 축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아직은 100% 완벽한 건 아니었어. 근데 어떤 매스컴이나 어떤 매스컴에서 빵 터트린 거야. 뭔가 찾아냈다, 신의 입자를 찾아냈다.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힉스 입자의 어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최초로 발견한 스칼라 보손이라고 해요. 스칼라라는 건 어쨌든 스핀이 0이어야 된다는 건데, 기본 입자에서는 스칼라 보손으로 발견된 게 이 힉스 입자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하나의 다른 개념의 입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거에 의의를 두더라고요. 물리학자들 보니까 기본 입자로서는 요 스핀이 0인 스칼라 보손이 이제 힉스 입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입자로도 이제 더 연구가 진행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고 어떤 부분 집합으로서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연구할 것 많고 갈 길은 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표준 모형 이외 그러니까 더 뛰어넘는 어떤 더 근본적인 모형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입자를 찾아낸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매우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리사 랜들이 썼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강조를 한 거는, 근데 어쨌든 이게 수학적 모델로 했을 때 분명히 이 힉스 입자의 어떤 질량이 계산한 바로는 지금 알려진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1경배 더 높아야 된대요. 1경배 더 높아야 되는데 질량이 엄청 낮게 측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사람의 모델 있죠. 랜들 썬드런 모형에 의해서 그런 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사람은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표준 모형 이상의 어떤 더 근본적인 게 있음을 이제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예측을 하기로는 이 125 기가볼트의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밝혀진 바로는 힉스 입자 질량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알려진 거와는 다르게 1경배 이상으로는 원래 나와야, 계산적으로 봤을 때 나와야 되는데 실험과 이론이 다르다는 거지. 그에 대한 괴리에 대한 어떤 그 차이에 대한 거는 이제 아직 밝혀낼 이야기다,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자, 설명하면서도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힉스 입자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발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신호를 포착해야 발견되느냐 보니까 2개의 광자의 신호와 어떤 4개의 렙톤, 그런 식의 신호를 포착을 해서 찾아냈다 이거야. 그리고 아직도 더 수많은
신호를 포착할 수가 있대요. 여러 가지 종류로. 어쨌든 그건 아직도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고, 이게 이제 결론은 뭐냐? 표준 모형 이상의 어떤 근본적인 모형의 한 일부에 속하는 입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 입자를 뭐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짧게 요약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힉스다라는 책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맞아.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그건 있어요. 노골적은 아닌데, 이게 어쨌든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에 대한 그거를 부여하는 것 같아. 그래야 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족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